김영 교수의 기도토 슬레. 저는 지금 삼각산 무당골 입술바위 허공 기도토에서 조금 위쪽에 더 있는 위쪽으로 위치한 허공 용궁 기도토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미 해가 굉장히 빨리 뜨네요. 이제 점점 일찍 뜨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도착했는데 다행히 이거 도선사 입구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그리고 살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선사 입구 주차장에서 도선사로 바로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도선사 그 일주문이 나옵니다. 삼각산 도선사라는 일주문이 나오고요. 일주문에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각산 도선사로 바로 쭉 올라갑니다. 일단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돼 있어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삼각산은 배운대, 인수봉, 만경대 이렇게 세 봉우리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 삼각산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삼은 석삼자에 뿌리 각자의 산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용암문 안전쉼터입니다.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는 이곳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왼쪽으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쭉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등산로는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도선사와 나란히 등산로가 되어 있었는데요. 등산로를 변경을 해서 좀 더 이 도선사가 잘 안 보이게끔 위쪽으로 올라가서 돌아가게끔 등산로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등산로 해놓은 것도 꽤 오래되었는데요. 초창기 때는 길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정비를 해서 아주 편하게 다니게끔 해 놓았습니다. 이곳 길에서 오른편 쪽으로는 도선사가 보입니다. 이제 계곡을 이제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의 왔는데요. 이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길이 되겠는데 이곳에서 처음 만나는 벤치가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를 용암문 안전쉼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그 구급함이 있고요. 예전에는 벤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정비를 해 놓아서 벤치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오른편 쪽으로 이 소방 관련 그 기구를 넣어 놓는 조그만 창고 같은 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동영상은 두 번에 걸쳐서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으로 샛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네요. 저 길로 가면 중간에
그 능선 넘었다가 중간에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길로 가면 등산로를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더 허비하고 길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약간 가파른 계단길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그 쉼터에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위가 오른편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마주하고 오른편으로 지나가게 되면 다시 큰 바위가 나옵니다. 예, 탐방로 입구에서 그러니까 도선사 들어가기 전에 왼쪽 길로 들어오면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 그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탐방로 안내소에서 이곳 뒤에 보이는 그 글씨가 보이는 바위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김상궁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 김상궁 바위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올라오면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좀 저질 체력인 분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저도 뭐 이렇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쉬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올랐는데 16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산행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상궁 바위 뒤쪽으로 샛길 출입금지 표시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곳은 바로 이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무시무시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샛길 출입금지. 위반할 때는 50만원 이하 부가 써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단 김상궁 바위 위에서 샛길 그 간판 있는 데서 곧바로 등산로 따라서 쭉 올라오면 상거리가 나옵니다. 이 상거리에서 이 왼쪽 편 길로 능선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길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되는 코스인데 또 이 길로 올라오다 보면 오른편 쪽으로 큰 바위가 보이게 됩니다. 이 바위를 꼭 지나쳐야지 입술 바위 혹은 기도터나 입술 바위 위쪽에 용궁 기도터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바위를 꼭 지나야 됩니다. 바위를 지나게 되면 다시 등산로가 왼편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오른쪽으로 약간 내리막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오른편 등산로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등산로로 조금 내려가면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죽은 나무인데요.
예, 저는 지금 비법정 등산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을 굳이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냐면 이 옛 어르신들이 기도 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아직은 몇 군데가 남아 있어서 기록을 남기려고 제가 이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입술바위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제단 바위에서 오른편 쪽으로 난 길이 보입니다. 이 길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쭉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지금 숲이 우거져 가지고 이 제단바위까지는 길이 좀 좋은 편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이솔바위까지는 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숲이 우거져서 그리고 이 좀 험한 길이라 길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데요, 바로 이 나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나무 조금 전에 오른편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그 길로 내려가면 등산로 잊어먹습니다. 바로 이 나무를 지나야지 제대로 된 등산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오른편에 끼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길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촬영한 날짜가 5월달인데요, 이 5월달하고 10월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 5월달인데 벌써 이렇게 많이 숲이 우거졌습니다. 자, 이 등산로와 계곡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고 바로 이곳에 물이 많이 고여져 있어서 한여름에는 이곳에서 머리를 감고, 더워가지고 머리를 감고 좀 쉬었다가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길을 일단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왼편으로 등산로가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 희미하지만 자세히 보면 등산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입술바위까지 직진하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등산로가 아주 안 보이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다녔던 왕래가 많았던 길이라서 그렇게 잘 안 보이지는 않고요,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있어서 등산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군 바위에서 이곳 입술 바위까지 쉬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허공도 용궁 기두터까지는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좀 지금까지 올라온 길에 비해서 좀 많이 길이 좀 험한 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차에다 등산화를 차에 싣고 왔는데 깜빡 잊고 안 갈아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곳 입술바위도 물론해서 저 비법정 등산로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50만원 예약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터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기도 드렸다는 것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다시 그 위쪽에 허공 용궁 기도터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바위 기도터에서 약간 내려와서 오른편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가는 또 등산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푯말 있는 데서 쭉 올라가면 이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곳까지 찾아가는 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현재는 찾아가기도 어렵고, 지금 굉장히 험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직 더 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거의 절벽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 장갑도 준비를 해와서 이곳에는 내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준비를 했고요. 해서 여기가 제일 험한 코스고 여기를 올라가면 조금 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용궁 기도터까지 가려면요. 그러면 또 산행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코스를 지나서 올라오면 다시 그 큰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곳이 바로 이 등산로가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도선사 입구 쪽으로는 등산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코스는 젖꼭지 바위랑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 왼편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용궁 기도터는 이 길로에서 내려가는데요. 길이 좀 가파른 길입니다. 이 화면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안 가파르게 보이는데 내리막 길이라 낙엽에 휩쓸려서 솔직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낙엽이 많이 쌓여진 이 길 따라서 쭉 계곡까지 치고 내려갑니다. 이 계곡까지 내려가는 길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계곡길로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곡길로 나오게 되면 바로 저 나무, 표시된 나무 있죠? 저 나무 옆으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나무만 찾으면 용궁 기도터를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왼쪽 편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넘게 되면 바로 왼편으로
여기 용궁이 보입니다. 글씨가 써 있거든요, 용궁에. 그래서 용궁에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국산악회 샘터라고 써 있습니다. 용궁에 낙엽이 많이 쌓였습니다. 예, 이곳까지 1시간 50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총 저 밑에 그 탐방로, 그 도선사 입구에 있는 그 탐방로에서 이곳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오니까 1시간 50분이 걸렸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용궁은 항상 물이 나옵니다. 밑에 쪽에서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는 물이 항상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 비법정 등산로이기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등산객도 많았었고, 이곳에서 기도 드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법정 등산로가 되면서 이곳은 거의 폐쇄되었고요. 이제 기도객, 찾아오는 기도객들도 그냥 많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올라오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50만원 이하 벌금 물고, 또 초나 향, 라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또 화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또 가중되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이런 기도터가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고 이곳을 다니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록을 남겨놔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기도를 드렸구나 하고 기억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산악회에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산악회가 이렇게 써놓기 전에도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김영교수의 기도터 순례. 오늘은 삼각산 무당골 이슬바위 위쪽에 있는 용궁기도터 호공인데요. 호공 용궁기도터를 찾아서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런 곳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영교수의 기도터 순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